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바로 2026년 5월 6일자 미국 주요 증시 지표와 이 데이터들이 한국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짚어보는 분석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 미국 주요 증시 지표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정말 흐름이 좋았죠. 다우 지수가 1.2% 오르면서 어느덧 5만 선 코앞까지 다가갔고요. 나스닥은 무려 2.0%, S&P 500은 1.5% 동반 상승하면서 사이좋게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환호한 핵심 이유,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꽤 해소됐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덕분에 껑충 뛰었던 국제 유가가 한숨을 돌렸고 에너지 비용 걱정을 덜어낸 운송이나 소비재 섹터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둘째는 역시 실적. 그중에서도 AI 산업의 기초 체력이 정말 튼튼하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 AMD, 다들 잘 아시죠?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무려 57%나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아직 끝없다는 걸 확실히 증명한 셈이죠. 여기에 4월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살짝 낮게 나와주면서 고용 시장이 적당히 식어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고, 이게 채권 금리를 낮추면서 전반적인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 오늘 시장의 큰 그림을 읽기 위한 5대 핵심 뉴스 분석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려면 이 5가지 뉴스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코스피 7,000선 돌파, 그리고 신용융자 36조 원 도달 소식입니다. 지수가 신기록을 세우는 건 물론 기분 좋은 일이지만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36조 원이라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유동성 리스크거든요. 만약 외부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오면 급격하게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1분기 반도체 수출이 139%나 폭증했다는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앞서 AMD 실적에서도 봤듯이 글로벌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실제 실적으로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세 번째는 조금 긴장해서 보셔야 할 뉴스인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검토 시사입니다. 4월 물가가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2.6%로 다시 반등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36조 원의 신용융자 투자자들에겐 당장 이자 부담이 확 커질 수 있는 이야기고, 주식시장 전체로 봐도 밸류에이션을 낮출 수 있는 긴축적 요인입니다. 네 번째, 미이란 평화협상 제안으로 WTI 유가가 무려 7%나 뚝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95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인플레이션의 큰 고비는 넘겼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당장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는 확실한 호재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추진 발표입니다. 국가 정치 거버넌스의 개편을 의미하는 아주 굵직한 이슈라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이나 에너지 섹터에는 장기적으로 꽤 큰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도 객관적으로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순서, 방금 살펴본 뉴스들이 섹터별 한국 증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입니다. 주요 섹터별로 우리 시장에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와 AI 섹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아까 수출 139% 폭증 데이터 보셨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덕분에 가장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증명하고 있는 곳이라 긍정적인 접근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 항공 및 운수 섹터의 대한항공이나 HMM 같은 기업들은 유가가 떨어지면서 당장 연료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금융 및 은행 섹터, KB금융 같은 곳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에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걸로 보여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나 로봇 섹터는 정부의 6천억 규모 성장펀드 조성 같은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로봇의 도입 논의 같은 리스크도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조금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별 모멘텀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유 및 에너지 섹터입니다. SOL 같은 정유주들은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미리 사둔 재고에서 평가 손실 우려가 생기는데요. 반대로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은 원가가 싸지니까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이렇게 같은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도 완전히 차별화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미국 증시를 이끈 5대 상승 패턴 분석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위로 강하게 끌어올린 5가지 테마 패턴과 여기에 딱 매칭될 수 있는 한국 종목들을 짝지어 봤습니다. 첫째, AI 하드웨어와 서버 패턴입니다. 미국의 AMD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상승은요, 한국에서 핵심적인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서버용 기판을 제조하는 이수페타시스와 직접적으로 논리가 연결됩니다. 둘째, 에너지 리스크 완화 패턴입니다. 기름값이 싸져서 혜택을 본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로얄 캐리비안 같은 크루즈사들의 강세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항공이나 물류기업 HMM에 호재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자력과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패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기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공급망으로 부각되며 상승한 미국의 나노핵 에너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은 SMR 주기기 제작 역량이 탁월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나 효성중공업과 매칭됩니다. 넷째, 정밀 의료와 헬스케어 패턴입니다.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오른 미국의 VCYT AGL은 한국의 AI 진단 솔루션 선두주자인 루닛, 그리고 확실한 신약 모멘텀을 가진 유한양행과 궤를 같이 하고 있죠. 마지막 다섯째, 미디어와 프롭테크 패턴인데요. 디지털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 테크 이슈로 급상승한 미국의 EVC나 컴패스 같은 기업들은 한국의 미디어 채널 SBS, 그리고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산업구조와 논리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세밀하고 흥미로운 데이터죠. 5번째, 일간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 분석입니다. 화면의 표를 통해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을 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1위, 무려 80.65%나 폭등한 엔트라비전입니다. 미디어 및 마케팅 플랫폼 회사인데 디지털 광고 자산을 팔아서 재무 구조를 싹 개선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어요. 한국의 지상파 기반 미디어 커머스 강자인 SBS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죠. 우주방산과 AI 쪽도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2위 글로벌 엔진그룹과 3위 원스톱 시스템즈, 둘 다 60% 안팎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각각 저궤도 위성 AI 구축, 그리고 국방용 엣지 AI 컴퓨팅 수요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의 우주 데이터 솔루션 기업 컨텍, 그리고 방산 컴퓨팅을 다루는 한화 시스템과 바로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4위 에르넥사 테라퓨틱스는 항암제 임상 이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에 45.36% 올랐고요. 글로벌 항암 신약 모멘텀이 있는 한국의 HLB와 비교해 볼 만합니다. 5위 파월맥스는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데 동남아 스마트시티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44.81% 상승했습니다. 한국통신 인프라의 핵심 사업자인 KT와 매칭해 볼 수 있겠죠? 소비재 쪽에서 6위 블루민 브랜즈는 외식 브랜드 운영사인데 식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익률이 좋아질 거란 전망에 41.58% 올랐습니다. 물류비 하락 혜택이 기대되는 교촌 F&B랑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7위 어반원은 라디오 방송국 인수를 통해 타겟 미디어 점유율을 늘렸다는 소식에 39.24% 상승했는데요. 비슷한 행보를 보였던 YTN과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8위 플렉스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전력관리 시스템 매출이 쑥쑥 크면서 38.42% 올랐습니다. 전장 부품과 기판을 다루는 LG 이노텍과 결이 비슷하고요. 9위 헛에이슨 비트코인 반등의 AI 인프라 사업까지 가속화되면서 35.15% 올랐는데 가상자산 쪽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투자증권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10위 스타패션 컬처는 AI 기반의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협업 발표로 33.75% 상승했습니다. 탄탄한 IP 기반의 브랜딩 능력을 지닌 F&F의 수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12위부터 20위 종목들입니다. 프롭테크나 조각투자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반등이 유독 눈에 띄네요. 11위 콤패스는 부동산 데이터 테크고 13위 오리엔털 컬처는 예술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데 둘 다 29%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거란 신호 때문이죠. 한국의 부동산 테크 선구자인 직방이나 조각투자 시장의 강자 서글옥션과 아주 유사한 흐름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도 여전히 강합니다. 12위 레이크우드 아메덱스 바이오는 차세대 항생제 저항성 데이터가 잘 나와서 28.95% 올랐고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한국의 합성 신약 기술 기업들과 겹쳐 보입니다. 15위 아질론 헬스는 실적 가이던스를 훌쩍 높여잡으면서 28.00% 뛰었는데 만성질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 카카오 헬스케어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17위 망카인드, 18위 임플라렉스 역시 약물 판매 호조나 희귀질환 치료제 승인 권고를 받으면서 26%대 상승을 보여줬고 각각 한미약품, 종근당과 매칭됩니다.
14위 블루링크스는 건축자재 도매 유통사인데 공급망이 안정화될 거란 기대로 28.14% 상승하며 한국의 LX 하우시스와 궤를 같이 하고요. 16위 빅 디지털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승인 소식에 27.02% 상승하며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SK 에코플랜트와 이뤄집니다. 끝으로 정말 중요한 에너지 솔루션 기업들입니다. 19위 나노 핵에너지는 아까도 강조했던 소형 모듈형 원자로 즉 SMR 개발 모델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마이크로 원자로 협력을 맺으면서 26.43% 상승했는데 이건 글로벌 SMR 제작 허브를 노리는 한국 두산에너빌리티의 향후 전망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20위 플루언스 에너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기업인데요.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26% 올랐습니다. 글로벌 ESS 배터리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삼성 SDI와 사업 논리를 완벽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데이터 활용 및 투자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보고서의 내용은 단순 정보 제공의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님을 반드시 밝힙니다. 시장이 막 흥분하고 거시적인 변동성이 교차하는 구간일수록 우리 투자자들은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쪽엔 36조 원에 달하는 비투나는 유동성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고 다른 한쪽엔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기술적 혁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오늘 짚어본 미국 증시의 세부 데이터와 5대 테마 패턴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객관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포트포리오를 단단하게 지켜주는데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